가 그렇게 지지도가 없어? 쌤 주원 너무 귀여워요. 주원이 누군지도 몰랐잖아. 아니 그 문택 보고. 문턱 봤어? 네. 근데 어떻게 얼굴을 갖고요? 그래? 안면이 식장이냐? 야, 이 정도면 안면이 식장이야. 나머지 멤버들 뭐지? 관심 없고. 주원만 딱 보이는데. 주원.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주원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실물 갑이래. 그게 중요해 지금? 몬스타 X가 중요하냐고. 나한텐 중요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보면은 오늘 어려워. 쉽지 않아. 그 문장 삽입인데 벗이 가장 큰 힌트죠. 벗. 하지만 그 기술적인 온슬러트는 맹공격이죠. 밑에 별표단으로 나오죠. 벗이 큰 힌트이죠. 기술적인 맹공격이라는 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또한 매우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 풀.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답니다. 하일리는 얘 부사로 매우라고 쓰이는 거 알죠? 매우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대. 데이비드 락이라는 사람이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주죠. assert, 저자거든. 너의 브레인의 저자거든. 근데 어떠한 브레인이냐면 at work, 일하고 있는 너의 뇌의 저자인데 묘사를 해왔던 거죠. describe 때 목적어는 어디 있어? describe 때 목적어. describe의 목적어예요, 친구들. 그쵸? 메케닉스가 지금 목적어죠? 왜? 전명은 동그란 가루로 묶이니까는. 뭔 말인지 되냐? describe 얘 타동사잖아. describe it. 그것을 묘사하다. 그래서 describe의 목적어는 메케닉스죠? fascinating. 흥미롭게 세부적으로 이 정도로 흥미로운 세부사항으로 복잡한 여기에서 메케닉스도 메커니즘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한 작동 원리. 흥미로운 세부사항으로 그 복잡한 작동 원리를 묘사를 했답니다. 그 뇌의 작동 원리죠. 근데 무엇에 대한 작동 원리야?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답니다. 뭐를 아냐면은 스스로 지칭하기를 그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뭐를 아냐면 스트레스라는 게 인지 자원이라는 걸 감소시킨다는 것도 안답니다. whereas 반면에 mindfulness 유념함이죠. 뭔가를 유념한다는 게 유도한다는 거죠. 뭐를 유도하는 반면에 what is called 하면 소위 말하는 이른바 이런 뜻 있잖아. 소위 이른바 toward는 여기서 지향하는 상태를 유도하는 반면에 근데 이 지향하는 상태가 동격으로 무슨 뜻이냐면 부연 설명해주죠. openness 열려있는 거죠. 가능성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인지를 낮추죠. 인지 능력을 낮추는데 뭔가를 유념한다는 것은 지향하는 상태를 유도한다고 하네. 그 지향하는 상태가 가능성에 대해 개방이 돼 있는 거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더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curious, 호기심이 많은 더 호기심이 많다고 느끼고 마음도 열려있고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하는 것에. 여기서 말하는 디스 컨디션은 뭐냐? 문맥상.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이라는 게? 문맥상으로 왼쪽 문장에서. 뭐예요? 아니 예습 안 해왔음? 야 대답 느리게 하면 이거 비디오 늘어져서 니네 짐도 다 못 나가서 집에서 영상 봐야 돼. 내가 따로 찍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호기심을 느끼고 마음이 열려있고 흥미를 느낀다고 하잖아. 이러한 상황이 뭐야? 스트레스가 인지 능력을 낮추는 상황이야? 응? 뭐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걸 느끼게 돼? 가능성에 열려있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지향하는 상태 얘기하는 거죠. 즉 유념하는 상태. 되냐? 유념함, 마인드풀니스의 상태, 유념하는 상태 혹은 지향하는 상태 정도로 대답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되냐?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태들이 어떤 상태들인지 지금 슬래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죠. 모든 뛰어난 자질들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드라이브 하면 무슨 뜻이야? 번영하다, 성공하다죠. 그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모든 뛰어난 자질들이죠. 이러한 자질들이 뭐야, 구체적으로? 뛰어난 자질들이 뭐야? 왼쪽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쵸? 궁금증을 갖고 마음이 열려있고 흥미를 갖는 그러한 자질들 얘기하는 거죠.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그 신경과학이라는 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은 창의성과 인게이지먼트, 참여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얘기해준답니다. 뭐 하는데? 사람을 만족하도록 만드는데, 더 만족하도록 만드는데. 4번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만족하고 성공하는 데에 대한 자질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사람이 만족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응? 그쵸? 뭔가 참여하고 창의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4번 근데 지금 성공하는 자질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긴 시간의 일과 하드워크, 뭐 어려운 일, 그리고 높은 압박이라는 게 악화가 된다는 내용이 뜬금없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을 4번으로 넣으면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4번 동그라미에 답을 넣으면 그러니까 맥락이 맞지가 않잖아. 4번 동그라미 왼쪽에서는 성공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긴 시간의 노동과 힘든 일 그리고 높은 압박이라는 게 악화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동그라미 4번에 답을 넣으면 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악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롱부터 이 프레셔리죠. 어떻게 함으로써 악화가 돼? 보면은 여기에서 기억나? hour은 여기에서 뭐야? 의미상의 주어죠. 동명사에. 그러니까 being이 동명사야 지금. 그러니까 hour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지금 동명사도 형태가 수동태인 거 보이죠? being, pp 형태인 거 보이죠? 플러그 인 하면은 접속된 상태로 있다죠. 플러그를 꽂아놓은 상태니까 접속된 상태로 있다인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접속된 상태가 됨으로써 이러한 앞에 있는 것들이 악화가 된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비록 그 도입 있죠. 랩탑 컴퓨터, 노트북이죠. 랩탑 컴퓨터와 높은 속도의 인터넷. 지금 주어가 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더부터. D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루를 묶으면 돼, 주어? 그쵸, 미디어까지죠. 모바일 기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그 멋진 이점을 갖고 있긴 하거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얘 양보절이죠.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도우절이 아니야. 주절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긴 하지만 그것들은 강화한답니다. 또한 행동을. 근데 어떠한 행동이야? 지향하는 상태를 닫는 그러한 행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동 조종 장치죠. 자동 조종 장치.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장치에 어떻게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강화시킨답니다. 일단 답이 왜 4번에 들어가는지는 알겠냐? 알겠어? 지금 문맥상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 5번 동그라미 오른쪽이거든. 보면은 일단은 얘들아 이 4번 동그라미 위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야? 가장 중요한 토픽 이 위쪽만 보자. 이쪽으로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이 저자? 답은 항상 없어요. 니네가 그 대답을 해야지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야? 스트레스 위쪽으로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4번 동그라미 아래쪽부터 할까 그러면? 뭐가 스트레스를 줘? 4번 동그라미 아래쪽으로. 뭐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기술이야 결국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이 어때? 부정적이야.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밑에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야? 기술적 맹공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야? 아니 뭘 고민해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고. 컴퓨터, 높은 속도의 인터넷, 모바일 기술, 소셜미디어 구체적인 사례잖아. 이러한 게 이점이 있긴 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그 지향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창의성이 높아지죠. 이해돼? 지향하는 상태를 못하게 만드는 행동을 강화하죠. 그 다음에 자동조정 장치 상태로 설정해둔다고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랩탑, 휴대폰, 니네 갖고 있는 아이패드, 노트북, 휴대폰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 그걸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게 만들죠. 눈 개 피곤하고 분명히 자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 할 때 있잖아. 그게 자동 조정 장치의 상태야.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무한 루트.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갔다, 유튜브 들어갔다가 뭐 카톡 확인했다. 무한 루트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그렇게 만드는 걸 자동 조정 장치라고 이 사람은 표현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창의력이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죠. 그래서 그 기술적 진보라는 게 창의성을 해친다는 글이 미치고, 뭔 말인지 이해돼? 기술적 진보라는 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향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 이 사람이 창의성이 늘어나려면. 뭔 말인지 이해돼? 지향하는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결국에는 이 창의력과 참여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였다가 적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를 GS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일반적인 진술인 거 알죠? General Statement. 얘 일진이라고 하는 거 알죠? 일진? 일반적인 진술. 그 다음에 SS는 Specific Statement인 거 알죠? 영어는 항상 일진에서 구진으로 넘어가고 조금 이따 순서배열 할 때도 계속해서 이 개념 때문에 답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GS, SS인 거. 그러니까 네모칸 안은 GS죠. 네모칸 뒤쪽으로 4번 뒤가 구체적인 사례잖아. 그것에 대한.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보면 이 또 첫 번째 줄이 GS죠. 이 본문에. For example이라는 친구 뒤가 SS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구체적인 진술과 일반적인 진술 이거 글의 흐름을 조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해서 알 수 없어. 글을 많이 읽어봐야지 안다고. 글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누적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3번. 네모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뭐야? 가장법이 나오죠. 가장법 뭐야? 동사를 보니까 가정법 뭐예요? 과거죠.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은 형태가 어떻게 돼? if 나오죠. 그 다음 주어 나온 다음에 무슨 동사 나와야 돼? 그쵸. 과거 동사 나오죠. 과거 동사 나온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뭐 써? would, could, might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오죠. 해석은 뭐뭐 한다면. 지금 이거 틀리면은 아주 큰일이에요. 뭐뭐 할 텐데.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해석해줘. 왜? 가정법 과거가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주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걸 봤을 때 지금 역시나 연결어 벗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구절 안에서 동사 셀을 드죠. 지금 부사절 끝났죠? 주절에서는 주절에 뭐 나와? 조동사. 그쵸? 우드 나오죠?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so that 구문 보이죠?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라는 구문 보이죠? that 뒤로 다시 would have to 조동사 나오죠? 되냐?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보면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새끼 C 스컬트라고 하면 얘 별표 단어 뭐야? 스컬트가 내뿜다란 뜻이죠. 내뿜다 뿌리다란 뜻이 있는데 스퍼맨 에그하면 정자와 난자고 타드폴하면 올챙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뿜는 애가 멍게인가 본데 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볼까? 새끼 멍게들이 즉각적으로 얘 뭐라고 해석해? settled 정착을 하잖아. 했자가 아니야. 하잖아. 해저에 바닥에. 그러면 그 멍게의 군집이죠. 컬러니. 군집이 곧 crowded 붐비게 될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자라야만 할 텐데. 서로의 위쪽에. 그러니까 포개어져서. 실제로 그러지 않아 멍게들은? 그러지 않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가정에서 얘기했을 뿐이야. 봐봐. 그 멍게에게 to part 하면 이분화된 생애 주기라는 게 뭐를 제공하냐면 quite 꽤나 분명한 이점을 제공을 한답니다. 그 성인 멍게는 꽤나 매우 나이스하게 편안하게 산대요. 역시나 분사구문이죠. 들러붙어 있는 채로 어디에? 해저에. 모든 음식들이 있죠. 근데 어떠한 모든 음식들이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들이 떠돌아서 오는 거죠. 그들에게 그쵸? 해류에서 떠도는 거죠. 댐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댐? 그쵸? Other to see scratch 얘기하는 거야. 돼? 그리고 그들은 절대 움직일 필요가 없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거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 get together 만나야 하는 문제야. 뭐 하려고? 짝짓기 하려고. 어떻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슈팅 쏘는 거죠. 어디다가? 물속에다가 젠장. 그쵸? 지금 이번 동그라미 왼쪽에선 그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죠. 정자와 난자를 물속에 쏜대요. 이번 동그라미 오른쪽 충분한 음식이 없을 텐데 갑자기 정자와 난자가 쏜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충분한 음식이 없다고? 일단 읽자.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있죠. 그 많은 멍게의 무리를 먹일 충분한 음식이 없을 텐데 얘도 지금 분사구문이죠? 모두 달라붙어 있는 채로 어디에? 작은 지역에. 되냐? 그래서 대신에 얘도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별표. 대신에 그 올챙이와 같이 수영을 하는 얘 랄비라고 이걸 랄비. 유충의 애벌레가 그 멍게 유충이 정착하지 않는 거죠. 즉시. 이거 답 어디에 들어가야 돼? 2번에 들어가야 돼요. 봐봐.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글의 흐름을 봐봐. 정자와 난자 만났죠. 정자와 난자 만난 다음에 바로 밥 먹어? 충분한 음식이 없지? 아니야. 정자와 난자 만났지? 그 다음에 정착하지 않아. 서로에게 포개져 자라지 않아. 뭔 말인지 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은 충분한 음식이 없을 텐데. 음식 먹는 걸로. 글의 흐름상. 정자와 난자 만나고 새끼들이 바로 정착한다면 포개어져서 자랄 텐데 음식도 많이 없을 텐데 그 대신에 직역법으로 바뀌죠. 직설법으로. 올챙이처럼 수영치는 멍게들은 모두 즉시 그쵸? 정착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대신에 감축하는 게 뭐야? 대신에 감축하는 거. 문맥상. 그쵸? 모두 달라붙어 있는 대신에 한 작은 지역에 얘 갖고 오는 거야. 모두 한 지역에 달라붙어 있는 대신에 즉시 정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영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해류와 함께. by the time 얘도 부사절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when이랑 동의어야. 그들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성인으로 변할 준비가 되고 take up 한 자리를 차지할 그러한 준비가 되잖아. 해저에서. 그럼 그들은 흩뿌려져 있는 상태겠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멍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멍게
하등 생물이죠. 딱 봐도 먼 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정자와 난자를 각각 쏘겠죠. 뭐 난자, 정자를 쏘죠. 그럼 얘네 바로 수정돼? 수정돼서 밑으로 떨어져 해저로? 아니야. 수정이 된 채로 뭐에 휩쓸려서? 오션 커런트. 해류에 휩쓸려서 막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막 다녀. 그러다가 성인이 될 준비가 되면 어떻게? 정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좁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잘할 일은 없겠죠? 뭔 말인지 되냐? 생존 법칙이라고. 돼요? 얘 뭐야 얘. 라바죠. 라바 이거 애벌레잖아 유충. 얘가 단수 형태야 라바가. 여기서 나오는 랄피 있죠. 얘가 복수 형태고. 이해돼? 랄파 유충 애벌레. 얘가 단수 형태야 단수 형태. 복수 형태는 랄피고. 얘들아 이거 꼭 갖고 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인스테드라는 연결어야.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나 수능에서 실제로 변형돼서 출제되면 인스테드라는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다시 출제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니? 얘 너무 밝아서 눈 아프지 않아? 괜찮아 너네한테? 저만 그런가 보네요. 무슨 노안이 왔는지 눈이 요즘 너무 아파.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보면 이거 니네 재밌어. 이거 일단 네모칸에 있는 건 GS야 SS야? SS인지 어떻게 알았어? For example 나오죠? SS야. 얘 구체적인 진술이 한번 보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bore over 하면은 얘 별표 단어로 뭐라고 나와? 강한 인상을 주다죠. obnoxious는 아주 불쾌한 거고 appraisal은 평가죠. bore이 무슨 뜻이야? bore. 그쵸? 샐러드 볼이라고 하잖아. 그냥 볼이 그 볼이 아니라고. 어? 샐러드 볼. 그 샐러드 그릇 담는 오목한 그릇을 샐러드 볼이라고 하거든. 보울링 알아? 보울링? 공 쳐서 쓰러뜨리는 거죠. 핀. 이해돼? 볼 오버이 강한 인상을 주다잖아. 인상을 줘서 너네를 쓰러뜨려 버리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능동태야 수동태야 문장? 수동태인지 어떻게 알아? 동사의 형태를 봤더니 BPP죠. 그러니까 이 사람 너네 인상을 주었어? 받았어? 받았죠. 너가 인상 받을 때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인상을 받는 거야? 따뜻함과 친절함에 의해서. 그 동료에. 근데 언제 받았어 인상을? 첫 주죠. 어디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되죠? 전명은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부연 설명하듯이 너는 뭐 하게 돼? 그가 모면하도록 한답니다. get away with 하면 무엇에 그냥 넘어가다. 모면하다. 이런 뜻이죠. 그가 넘어가도록 그냥 내비둔대요. host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야. 얼라로브랑 동요야. 많은 아주 불쾌한 행동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허용한답니다. 나중에. 심지어 수년 동안.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 보자. 이거 GS 앞 뒤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할로 이펙트라는 게 오늘 대표 동사 많이 나오죠. cause A2 부정사. 컬러가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cause A2 부정사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알겠냐? 잘 봐봐. 할로 이펙트라는 건 그 한 사람에 대한 한 가지 특성이 너의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답니다. 모든 그녀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얘들아 헐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헐. 헐이라고 지칭한 건 지금 누구야? 그쵸? 어펄스를 지금 여자로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나와? 두 번째 문장부터? 더비 보여? Even stranger는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얘 이렇게 부사 처리하자. even 뭐라고 해석해? 훨씬. 얼란 much, even still far. 비교급 강조죠. 원래 strange였는데 R 붙어서 비교급 됐죠. 훨씬 더 이상하게. 어디 왼쪽에서 끊으면 돼? 주어 어디 있어? 여기서 끊으면 되죠. 주어 동사죠. 부사절.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는 어디? it 왼쪽에서. 얘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구조는 보이죠? 봐봐. 항상 여기 주어부터 해석하면 돼. 그 측면이라는 게 어떨수록?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너가 너의 첫인상을 형성할 때
더 어려워진답니다. 뭐가? 너의 태도. 그 측면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어려워진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문맥상 얘가 지칭하는 게 뭐야? 더 에즈팩트, that 에즈팩트가 지칭하는 게 뭐야? 문맥상 왼쪽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측면. 그 측면이라는 게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그 측면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게 어렵대. 여기서 그 측면이라는 건 뭘까? 문맥상. 뭐 앞에 문장이 뭐 첫인상은 아니고. 응? 야 이씨. 만약에 에스펙트를 이거 왜 못 맞추지? 한 명도 못 맞췄어 지금까지. 첫인상이라고 봐봐. 그 측면이라는 게 첫인상이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너가 너의 첫인상을 형성할 때 첫인상이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그쵸. 트레이시겠죠. 특성이겠죠. 한 가지 특성. 니네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특성을 갖게 하는 게 너의 태도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잖아. 그러니까 이 원 트레이트, 그 사람에 대한 원 트레이트라고 봤을 때 더 이상한 건 그 한 가지 특성이라는 게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너가 첫인상을 형성을 할 때 그 특성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어렵대. 일단 뒤에 한번 계속해서 볼까? 만약에 그 관계에서의 첫 해가 매우 fulfilling, 어때? 만족감을 주는, 만족스러운 거죠. 만족감을 주고 인생을 바꿀만 하잖아.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눈치채는데. if부터 네모가로 뭐 상황이라는 게 turn sour. sour은 신이죠. 신맛 할 때 신. 일반적으로 영어권 문화에서 신맛이라는 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레몬도 부정적인 과일이거든. 나중에 그 상황이라는 게 잘못될지 아닐지를 눈치채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답니다. 만약에 너가 일단은 하자. 만약에 너가 특정한 측면을 좋아하잖아. 개인의. 그러면은 이 할로 이펙트라는 것은 또 나오죠. cause A2 부정사. 보이냐? 이렇게죠. 그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measurement, 측정치에 그쵸? 퍼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도록? 공격에 저항하도록 만든답니다. 봐봐. 아름다운 사람은 더 어때 보여? 더 똑똑해 보이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더 어때 보여? 노부, 고귀한이죠? R부터 더 고귀해 보이고 친근한 사람은 더 믿을만해 보이고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 4번 동그라미 오른쪽. 아름다운 사람은 더 똑똑해 보이고 힘센 사람은 더 고결해 보이고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if 3번 동그라미 오른쪽부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이해를 해봐. 만약에 너가 어떠한 개인의 특정한 측면을 좋아하죠. 그 후광 효과라는 게 그 긍정적인 평가로 하여금 다른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도록 한다고 하잖아. 이게 뭐야? 그 개인에 대한 특정한 측면이 뭐야? 예를 들어서 아름다워, 사람이 예뻐. 그러면 그 긍정적인 평가, 그 이쁘다는 평가가 다른 측정치, 즉 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3번 동그라미 오른쪽이 GS고 4번 동그라미 오른쪽이 SS죠. 마지막 줄 읽으면 그들이 fall short,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미치지 못할 때 너는 심지어 뭐해? 용서하고 옹호하는 거야, 그들을. 가끔씩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특성에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렇게 봤을 때 이 네모칸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이 네모칸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어디에 나와? 한 가지 특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으면 몇 년 동안이나 그것을 참는다고 하잖아. 이 네모칸 SS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어디에 나와? 1번 오른쪽 얘야. 얘가 GS야. 그 다음에 얘가 SS 나오는 거라고. 뭔 말인지 돼? 이거 틀린 사람은 3번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1번, 4번, 5번은 고르면 안 되는데 왜 2번이랑 3번 중에 2번을 골라야 될까? 왜?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면 이 GS 보면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글의 흐름을 모르면 못 맞춰.
계속해서 GS, SS에 대한 개념이 자주 나오잖아. 그 측면이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그것에 대한 너의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측면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뭐로 나와? 2번에서. 이 네모칸 안에서. 그 측면이 어떠한 측면이야? 그 특성이. 네모칸 안에서. 어떠한 측면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따뜻함과 친절함이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친절해. 그러니까 나중에 개차반처럼 굴어도 그냥 냅두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왜 3번이 아니라 2번에 들어가야 될까? 3번도 괜찮지 않아? 이 2번 동그라미 이 문장도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결국엔 얘도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그것에 대한. 응? 왜 2번에 들어가야 돼? 3번이 아니라? 그렇죠. 연결어가 먼저 나와야지. 연결어가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지. 얘도 구체적인 진술이긴 한데 구체적인 진술 나오고 갑자기 또 for example 나온 다음에 또 구체적인 진술 나온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뭔 말인지 되냐? 가장 적절한 곳인 걸 잊지 마.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 GS, SS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영어의 이게 얘들아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이 원래 문제 유형 이름이 뭔지 알아? 간접 글쓰기야. 간접 글쓰기. 원래는 이름이. 그러니까 글 쓰는 영어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모르면 이 문제 맞추기 어려워. 글을 쓰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넘어가는 게 영어식 글쓰기의 방법입니다. 뭔 말인지 되니? 그 다음 5번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5번 후광효과에 대한 글이었고요. 이거는 같이 보자. 얘 해석하기 어렵거든? 그 인간의 몸에서 그 기체 거품이라는 게 동사 어디 있어? 더브스의 동사? 계시죠? 그쵸? 근데 어떠한 거품이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방출된 거품이라는 게 잡혀 있는 거죠. 얘 get이나 become이나 전부 다 비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응? 잡혀 있답니다. 어디에? in the joint. 조인트, 관절에. 역시나 분사 구문이죠.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면서 그 다이버에게, 잠수부에게. 봐봐. 다이버들은 근데 어떠한 다이버들이냐면 잠수부들이냐면 높은 압력에서 일하는 잠수부들 있죠. 언더워터는 얘 부사로도 쓰여. 그래서 여기선 부사로 쓰인 거야. 물속에서 높은 압력하에 일하는 잠수부들이 보통은 breathe, 산소를 들이마시죠. 근데 이게 어떠한 산소인지 지금 부연 설명해주죠. 뭐의 혼합물이야? 뭐와 뭐의 혼합물이야? 산소와 헬륨의 혼합물인 산소를 들이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잠수부들의 산소통에는 뭐가 들어있어? 산소랑 헬륨. 되죠? 이과 친구들. 보면 얘들아 이 표현을 한번 써보자. substitute 처음 나오는 단어 아니죠? 이거 언제 나왔었어? A랑 B 중에 뭐를 갖고 오는지 알아? 대체하다라는 뜻이잖아. substitute가 대체물, 대체제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모의고사에서. complement, 보완제. A랑 B 중에 뭘 갖고 오는 거게? 그쵸? A를 갖고 오는 거야.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A로 대체하다 이렇게 돼. A로 대체하다. 뭐 대신에? B 대신에. 그러면 얘를 이해하기가 쉬우려면 이렇게 한번 작문해볼까?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과자랑 과일 대신에 뭘 먹는 거야? 과일을 먹는 거잖아. 과자로 대체하는 거잖아. 아니, 과일로 대체하는 거잖아. 과자 대신에. 얘 수동태로 바꿔봐. fruit, all, 그 다음 substituted, 그 다음에 for, snacks죠. 이렇게 되죠. 돼?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 과일로 대체가 되었다. 과자 대신에. 뭔 말인지 돼? 그 이런 걸 보면 헬륨으로 대체가 된 거죠. 뭐 대신에?
질소 대신에. 그러니까 헬륨이랑 질소 둘 중에 뭐 쓰는 거야? 헬륨. 그쵸? 이 혼합물에서. 왜냐하면은 그것이 솔유어블하면은 뭔 뜻이요? 용해성이 있는, 덜 용해성이 있거든, 질소보다. 그러니까 질소랑 헬륨 중에 잘 용해되는 건 뭐야? 질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디졸브 용해될 가능성이 더 낮답니다, 혈류에. 그러니까 질소 대신에 헬륨을 쓰는 이유가 뭐야? 용해성이 낮아서. 이것은 더 나은 보호를 제공을 하거든. 가장 주요한 위험성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거든. 다이빙에. 근데 이게 뭘로 불리냐면은 밴드가 동사 뜻으로는 뭐야? 밴드. 굽다란 뜻이 있잖아. 잠수병이라고 불린답니다. 만약에 다이버가 여기서 표면이라는 거는 수면이겠죠, 문맥상. 바다에 뛰어드는 거니까. 수면으로 돌아가잖아, 너무 빠르게. 뭐 한 후에? 다이빙을 한 후에. 되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이라는 게, 야, 수면이랑 심해 속의 압력이 어디가 더 높아? 심해가 더 높은 거 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있죠, 수면에서의. 뭐보다? 깊은 바다, 그 수심보다, 깊은 바다 수중보다 또 커지죠. 뭐를 이야기해? 어떻게 만들어? 그 용해된 기체로 하여금 거품이 되도록 만든답니다. 용액에서, 혈류에 있는 용액에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피가 흘러, 몸속에. 다이버의 몸속에 피가 흘러. 근데 여기에 뭐가 녹아 있어? 혈류에? 뭐가 녹아 있어? 다이버 잠수통에 뭐 있어? 산소랑 헬륨이 녹아 있겠죠. 뭔 말인지 이걸 들이마시면서 지금 잠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떠한 경우에? 수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온 거야, 이 다이버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피 속에 녹아있던 산소랑 헬륨이 어떻게 돼? 기포가 되어서 나온대. 그거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3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기포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돼? 압력 때문이죠. 압력이 높았을 때는 이 혈류에 녹아 있었는데 압력이 낮아지는 수면으로 나오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여기 혈류에 녹아있던 게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 3번 동그라미 오른쪽 다시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봐봐. 만약에 다이버가 수면으로 돌아오잖아, 너무 빠르게. 다이빙을 한 후에.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그 압력 있죠, 수면에서의. 그 깊은 수중보다. 그게 용해된 가스로 하여금 기포가 되어서 나오게 만든답니다. 그 혈류에 있는 용액에서. 이 안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러한 효과라는 게 비슷해. 뭐랑 비슷하냐면 프로딩, 거품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어디에서? 탄산수의 병 안에서. 되냐? 뭐 했을 때? 캡이 제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콜라 같은 거 병 뚜껑 따면 푸시식하죠? 마치 피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뜬금없이 이러한 작용을 얘기해주다가 이러한 고통이 나오잖아. 디스페인이 지칭하는 게 결국엔 뭐야? 디스페인이 지칭하는 게 네모 칸에 있는 직접적으로 나오잖아. 익스트림 페인이잖아. 어? 이거 지칭하는 거니까 이거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이러한 고통이라는 게 종종 지금 감목적어죠. it to 감목적어죠. 근데 to 부정사 왼쪽에 의미상의 주어 for, it for to.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잠수부가 straighten up, 자세를 똑바로 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which is why. 예석 뭐라고 한다고? 대표 동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과죠, 뒤엔.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디션이 질환이라는 뜻 있는 거 알죠? 이러한 질환이라는 게 적절하게 벤즈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왜 벤즈라고 이름 붙여져? 관절에 기포가 끼니까는 몸을 제대로 필 수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이해돼? 잠수병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돼. 질소 알죠? 질소 언제 쓰였어? 질소의 특징이 뭐야? 나 잘 몰라. 이과 친구들, 화학 좋아하는 친구들. 질소의 특징이 뭐야? 용해성이 일단은 높네. 잘 녹네. 액체 안에. 그 다음에 다른 기체들이랑 작용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와인 뭐 보존할 때도 쓰이고 오일 끓여낼 때도 쓰이죠. 기억나? 과일 같은 거나 과자 같은 거 질소 산다고 하잖아. 이해되죠? 어? 그 다음에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이거 어렵지? 맞췄어 일단? 안 풀었어? 뒤지고 싶냐 진짜? 유더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엉망이구만. 어? 이러니까 졸리지 최근경. 문제도 안 풀었는데 수업이 들어오겠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해보세요. 8.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 혈압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네모칸부터. 어떻게 안 풀어올 생각을 한 거죠? 목구멍까지 나가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수능 특강 수업을 문제도 안 푸고 들어오는 게 너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이었으면 니네는 그 알바생으로도 고용 안 해. 니네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니. 같이 한번 봅시다. This finding, 이러한 결과라는 건 그러니까 조사 결과죠. 이 조사 결과를 찾으면 되겠죠. 이러한 조사 결과라는 건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뭐를 증명하냐면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동사인 거 보이죠?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이한 거 알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에 원래 불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대시나 위치는. 후는. 근데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disappear 무슨 동사야? 얘 대표적인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되냐? 그 땅이 없어진 사람들은 더 크게 불평한다고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대.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보다? 땅이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서 대늘 사이로 지금 병렬시키는 게 도우즈랑 뭐야? 피플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땅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증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불평을 많이 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 되냐? 봐봐.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그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근데 어떠한 소유주들이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얘 지금 시제 뭔지 알겠어? 얘 일단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죠. 이거 인명여고에서 작년에 이거 없이 나왔거든? 이거 이렇게 없애면 어때 문법적으로? being 없애면 어때? 맞아 틀려?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맞죠? 얘 지금 수동태잖아. 얘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죠. 현재 진행이죠.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죠. 수동태죠. 이해돼?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썼을 뿐이야. 얘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알죠? 이해돼요? 안 되면 그냥 외워. 지금까지 이해 못했으면 평생 아마 이해 못할 거다. 그 땅이라는 게 침식이 되고 있는 소유주들이죠. 뭐에 의해서? 웨이브 액션,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들이 클레이머, 아우성 친 거죠. 정부에게 뭐 하라고?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들의 섬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있었대요. 어디 아래로? 비니스, 그 바다 아래로. 되냐? 소댓이죠 또? 그들이 너무 크게 주장을 해서 그 로얄 커미션, 그 왕립위원회가 지명이 됐죠? 뭐 하라고?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 면밀한 조사 후에 그 위원회는 뭐라고 보고했어?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잉글랜드죠? 영국은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 영국에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뭐 했어?
4,692에이커를 잃었죠. 그 다음에 35,444에이커를 얻었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뭐 하면서? 순이익을 주면서 거의 900에이커를 1년 연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얻은 거랑 잃은 것 중에 뭐가 더 많아? 얻은 게 훨씬 더 많죠. 뭔 말인지 되냐? 하지만 반전 포인트네.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한대요. 이때 가주어진 주어 그 땅 있죠. 근데 어떠한 땅이냐면 지금 동사는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 랜드의 동사? was죠. 로스트 애들아 분사는 꾸며주는 말이잖아. 근데 왜 하필 뒤에 왔을까? 더 로스트 랜드라고 하면 안 돼? 이 랜드 로스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어? 이 뒤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게? 일단은 애들아 이 더 랜드 로스트 사이엔 뭐가 생략되어 있어? 이 랜드 로스트 사이엔 더 랜드 로스트잖아. 여기 사이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위치나 that 그 다음이요. 끝이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그쵸? was까지죠. 되냐? 얘는 왜 생략된 거야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죠.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문맥상 땅은 땅인데 무엇에 의해서 잃게 된 땅이야? 이뤄지게 된 땅이야? 그쵸? 그러니까 뒤에 뭐 붙으면 돼? by wave action 되냐? wave action이라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로스트가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by wave action이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써줘도 되긴 하는데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다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그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이뤄진 땅이라는 건 아마도 좋은 절벽 부지였을 것이랍니다. 또 좋은 절벽 부지를 부연 설명해주죠. 이게 어디에 있어? 탁 트인 해안에 있거든. 근데 사라지고 있어. 극적인 방식으로. 이 동그라미 가로 두 개 친 거 있잖아. 이게 뭐 수식해줘 결국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수식해주는 역할 하죠. 관계사도 결국에는 형용사 역할 하잖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뭐 수식해주는 거야? 이 두 개가 뭐 수식해줘? 클리프랜드 얘 수식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전명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이뤄진 땅이라는 게 좋은 절벽부지였던 거죠. 어디에 있어? 탁 트인 해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 절벽부지라는 게 어때 지금? 사라졌다고. 극적인 방식으로. 그 극적인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침식작용이겠죠. 파도에 의한. 반면에 또 나오죠. 반면에 땅은 근데 어떠한 땅이냐면 여기도 게인드가 왜 뒤에 붙는지 알겠죠? 그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얻어진 땅이라는 것은 낮고 샌디, 모래로 뒤덮여 있죠. 그리고 특히 뭐 가치가 있지도 않은 반면에 그러니까 사라진 땅들은 어때? 쓸모 있죠. 근데 얻은 땅들은 쓸모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이 네모칸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냐? 이러한 조사 결과라는 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땅을 잃은 사람들이 더 크게 불평한다고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대. 여기서 이 결과는 뭐야? 이 결과. 구체적으로. 그쵸? 이 숫자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답이 4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4,000에이커만 있고 30,000에이커는 얻었는데 순이익을 이 정도나 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라는 건 땅을 잃은 사람들이 더 크게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however 뒤쪽으로 하지만 어때? 실상 그 잃은 땅이 가치가 더럽게 높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얻은 땅은 별로 가치가 없고. 왜 4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문맥상 이해돼? 왜 4번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그 5번 동그라미 보자. 비지질학자들은, 즉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식을 하냐면 very 뭐야? very 형용사로 very 바로 그죠? 바로 그 존재 있잖아. 그 절벽부지의 존재라는 게 경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경고야? 침식의 작용이라는 게 at work 또 나오죠? 아까 그 brain at work라는 단어 나왔었잖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변화가 매우 느릴지라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에는 그 굿 클리프랜드 있죠. 좋은 절벽 부지도 무엇의 결과라는 거야? 좋은 침식작용의 결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근데 비지질학자들은 뭐를 몰라? 그걸 몰라. 그 좋은 절벽 부지가 결국에는 바다라는 침식작용, 파도라는 침식작용의 결과인지 모르니까는 불평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냐? 이해돼? 5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대고.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너네가 그 진도가 빡센 이유를 알려주죠. 첫 시간에는 아이패드로 수업을 안 해. 애들이 잘해.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진도가 되게 빨라. 내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두 번째 반 친구들은 아이패드로 수업을 해. 근데 이해가 너무 느려. 그래서 진도를 다 못 나가. 걔네는 항상 한두 개 정도는 영상 수업으로 듣거든. 이제 마지막에 너네죠. 왜 세 번째 녹화를 하겠어? 니네가 잘해서가 아니죠. 가장 내가 수업을 잘하는 수업이야. 똑같은 거 세 번째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고 니네는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다 녹화를 해야 되거든, 시간에. 그러니까 좀 진도가 빡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얘 어려워. 야, 임명여고는 이번 연도도 예비고일이 3명이더라. 우리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죠. 최서진, 김예은, 임하연. 그쵸? 이하연은 이제 없어졌고. 그쵸? 하긴여고도 몇 명, 한 6명인가 7명인가. 나 무슨 학교 맡게 되려나 모르겠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애들아 이거 어렵거든. 봐봐. 임명여고 선배가 너네에게 유물을 남기고 갔어. 이 질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것을 남기고 가셨는지. 보면은 그 만약에 액체에 몸 있단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액체예요, 액체. 바디는 큰 덩어리를 액체라고 한다고 큰 덩어리를 바디라고 한다고 했다. 그 액체라는 건 3번 영광펜 얘 자주 나오죠. be subject to 무엇에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to는 전치사인 게 포인트야. 전치사야 얘들아. 전치사. 응? 전치사다. 그 액체라는 것은 만약에 액체라는 게 힘의 작용을 받으면은 그것은 뭐 하는 경향이 없냐면 움직이는 경향이 없답니다. 전체로서. 그 힘의 방향으로. 지금 네모칸 안에서 액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 줄 보면은 단단한 대상이잖아. 단단한 물체니까는 결국 고체야, 고체. 고체라는 것은 응집하죠, 전체로. 그들의 모양이라는 게 왜곡이 될 수 있긴 하거든.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왜곡이 될 수 있긴 하거든. 원래 이거 얘들아 작문할 때 기억나? To the extent 나온 다음에 뒤에 뭐 많이 나와 사실. that 대신에. to 위치가 많이 나오는 거 알아? to 위치? 그 대신에 대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왜곡이 되냐면 그냥 to the extent는 뭐뭐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뭐뭐하는 정도까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그것들이 elastic 무슨 뜻이야? elastic. 탄성이 있는. incredible 봤어? 애니메이션? incredible 본 사람. incredible 부인 무슨 거리야? 일라스틱 거리죠?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잖아. 탄성이 있는 거라고. 그것들이 탄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왜곡이 되긴 하거든? 여기서 데이가 대칭하는 건 뭐야? 데이.
그래서 솔리드 오브젝트죠. 되냐? 근데 주로 그것들은 가속화가 된답니다. 혹은 움직이는 경향이 있대요. 전체로서 방향으로. 근데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된 힘의 방향으로. 얘 지금 고체죠. 여기 봐봐. 얘 고체지 지금. 내가 이쪽으로 밀잖아. 그러면 니네 눈에 안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는 있거든. 힘이 크면은. 근데 여하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하잖아. 무슨 말인지 해야 돼? 2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액체야. 그냥 바디스 몸이 아니야. 큰 덩어리를 바디라고 해. 액체는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르다잖아. 역시나 액체와 고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하죠. 새로운 차이 변화 이런 게 글의 주 목적이잖아. 그것들은 자유롭게 그것들의 형상을 모형을 적용시키죠. 어디에다가? 담긴 베슬하면은 얘도 그릇이나 통이란 뜻이 있어. 그릇에. 또는 immersed 담겨진 고체에. 슬라임 생각해봐. 슬라임을 통에다가 네모난 통에다 담으면 네모 형태가 되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길을 터주죠. 그 고체에다가. 근데 어떠한 고체야? 천천히 움직이는 고체. 그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건 뭐야? 댐. 댐. 응? 댐? 여기서 지금 댐이 지칭하는 게 다 뭐야? 얘야 바디 소브 리퀴드야. 이게 지금 이 4번 동그라미 4번 윗주문 엔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길을 터주죠. 고체 물질에게. 그 고체에게. 근데 어떠한 고체야? 느리게 움직이는 고체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체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여기도 굳이 따지면 위치, that,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나 잘못 썼다. 이게 사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오브젝트랑 무빙 사이에. 뭔 말인지 해야 돼? 그것들, 그 액체들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그릇에 물을 담가놨죠. 거기에 손가락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물에 손가락을 넣을 거야? 손가락 부셔줘? 아니죠. 고체. 우리 손이 움직이는 대로 액체는 길을 터준다는 거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글이야. 여기서 rather도 별표. 오히려 그 적용된 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에요. 봐요 잘. be converted into가 한 덩어리고 여기에 전명이 끼어든 건데 그 액체에 의해서 얘 전환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전환되다? 무엇으로 전환되냐면 아이소트로픽. 등방성의 원이 지칭하는 건 뭐게? 그 가해진 힘이 액체에 의해서 등방성에 뭐야? 모르겠으면 일단 뒤에 해석해줄게. 근데 얘도 쿼즈 A 투부정사랑 똑같거든? 얼지 A 투부정사다. A가 투부정사도록 만들다. 액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등방성의 뭐겠어? 힘이겠죠. 힘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냐면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만들거든 그 액체가. 근데 어떠한 방향이야? 지금 오픈 형용사죠? 그것에게 열려있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도록 만든답니다. 여기서 이 지칭하는 건 뭐야? 이 누구에게 열려있는 방향이야? 리퀴드겠죠. 그 액체에게 열려있는 방향으로. 어? 이 더럽게 어려운 질문을 말이 안 돼요. 그쵸? 제약을 받지 않은 채로
경향에 의해서. 그때 어떠한 경향이야? 액체가 응집하는 어떠한 경향에도 제약이 받지 않은 채로. 이게 봐봐.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답부터 고르자. 보면은 액체라는 것은 힘의 영향을 받잖아. 근데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잖아. 전체로서 그 힘의 방향으로. 이게 4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에서 대신에가 지칭하는 게 뭐야? 대신에 이게 가장 힌트거든. 대신에가 받는 함축하는 뜻은 뭐야? 대신에 그 힘이라는 게 등방성의 힘으로 전환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대신에가 함축이 뭔지.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봐. 액체가 뭐 하는 거야?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진도 다 나갈 때까지 시간 상관없이 진도 나갈 거고. 빨리 대답해.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쵸? 그 액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그 가해진 힘이라는 게 등방성의 힘으로 변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봐봐. 그러니까 이게 예습을 안 해오고 수업을 듣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지문을. 이 고체죠 지금. 고체 힘을 가하잖아. 그러면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진 힘으로 움직이죠. 뭔 말인지 해야 돼? 힘을 받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위에서 나오죠. 전체로 움직이잖아.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쪽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어디든지 열려있는 곳으로 퍼질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힘이 등방성을 갖게 되어 모든 방향으로 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5번, 이 4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봐봐. 그래서 여기 뒤에 파이프 내용이 나오는데 파이프에서 물이 나올 때조차도 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든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5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나오거든. 그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경향이 있잖아. 파이프로부터. 근데 뭐를 갖고? 똑같은 순조로움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든. 어디가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라. 근데 어떠한 방향이냐면 더 헤드 오브 워터라면 수압이죠. 수압의 무게의 방향이 아닌 거죠. 무엇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수압의 무게의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이프에서 물이 나올 때조차도 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레더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장 삽입을 넣으면 되고 이 그림을 지금 얼른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그리고 집에서 한 10번을 읽어봐야죠. 수업 오기 전에 지문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어? 복습해라.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예복습 철저히 하셔야 돼요. 홍로빈이랑 최서진은 니네 평일 수업도 인증 안 했더라. 인증한 걸 까먹은 거냐? 수업을 안 들은 거냐? 주말 수업, 평일 수업 인증 안 한 사람 했어? 황다영, 최근경, 강민주 했어? 했는데 인증을 안 했어요. 했어? 넌 했어? 강민주 너 남아서 보고 가. 물리선 이해가 안 되면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봐. 난 여기까지가 한계더라고.
이거 배웠어? 등방성의 힘 알아? 몰라?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줘야 되나 싶어요 가끔은. 굳이 솔직히 이거 이해 못해도 답은 고를 수 있거든. 이거 인명여고 작년 선배가 그려준 거예요. 이과 친구가 페르마 다니던 그 구월동에 있는 페르마 다니던 이과 친구 잘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지. 니네도 이번 연도에 니네가 이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이과 지문을 이해 못했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준비됐지? 됐어? 다 했어? 못했어? 인명여고는 다 과학 페르마 다니잖아 거의. 과학학원이 없지? 페르마 말고 아는 데 있어? 요즘 그 거기 애들도 넘어온다 학교? 인성여고랑 어디더라고? 인성이랑 어디지? 너가 너 친구 있는 거 내가 인성 가려다가 아빠 때문에 인성 아니 너 친구 중에 이성형 있잖아. 이성형 없는데? 누구야? 나 이민. 동산이구나. 동산까지 넘어와. 그 거기에서 유명한 학원이 종로 M이래요. 종로 M이라는 학원 알아? 거기 전층이 다 학원이래. 지금 2층이 다 학원인 거야. 2층. 우와. 층이 전부 다 영어학원인 거야. 종합학원인 것 같아. 거기서 한 2명 정도 넘어왔습니다. 여하튼 얘들아, 그 우리 이제 이거 수능특강 3주 하면 끝나. 그러니까 설날 이후로는 수능특강 2022 수능특강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고 이제 2월 첫째 주 둘째 주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지금 해야 되냐면, 지금 솔직히 단어 외울 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 아는 단어를 확인하는 수준이 돼야 돼 지금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봤는데 막 엄청 새로운 단어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하고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아는 단어가 많아져서 확인하는 단어가 많아지거든? 근데 단어를 계속해서 안 외우면 그게 엄청 버거워지는 거야. 맨날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준 단어장을 하나 골랐잖아. 워드마스터라는. 수능까지 갖고 가요. 그 워드마스터를 기준으로 수능 특강 단어 외우죠 지금. 그 다음에 고독 듣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 단어 외우죠. 들으면서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거 시험 보면서. 무슨 말인지 공감해? 그러니까 그거를 축적해서 3학년 2학기 때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단어를 확인해 나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단어에 대한 커리는? 그 다음에 이거 독해도 똑같아. 계속해서 누적해서 읽어가면서 이런 느낌 안 받아? 아, 비슷하다 내용이 되게. 맨날 나오는 거 나오네? 약간 이러한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독해도. 그래야지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보게 될 3, 6, 9, 11? 그것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모의고사 보면서 1, 1, 1, 1, 2, 1 이렇게 떠야지 수능에서 1이 떠. 모의고사 봤는데 2, 2, 2, 2, 1, 2 이렇게 뜨면 수능에서 2등급이 떠. 결국에는 그 최저 중에 최저 맞춰서 수능 등급이 뜨더라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그 모의고사의 등급이 신빙성이 있고, 가끔 보면은 뭐 1학년 때는 1등급 나왔는데 2학년 올라가서 2, 3등급 나온다 하면 수능에서 3등급 떠요 사실상.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씩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해요. 아, 이번에 들어온 하기코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모의고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입시 내비게이션 입력을 할 때 그 등급을 정리해. 자기는 모의고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한 4, 5등급 정도 나오는데, 자기는 제대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는데 입시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잖아. 2등급이 내 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 등급이 네 등급이세요. 뭔가 제대로 보면 등급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 전혀 아니야. 그 니네 그 태도조차도 결과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실전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수능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어? 떨려서 기억 잘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모의고사 볼 때도 70분 재고 보라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 모의고사 볼 때도 떨리는데 진짜 수능이야 수능. 떨려서 글이 안 읽혀 국어 시간에. 빨리 그 패턴을 찾는 게 진정 고수의 이 길이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영어 보면서 졸고 듣기 뭐 한두 개 틀린 거를 원래 다 맞는데 한 개 틀렸어, 두 개 틀렸어. 그게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두 개 틀리는 결과로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단어 시험도 12개 통과했는데 13개야? 그걸 아쉬워하지 말고 통과하지 못한 거를 다행으로 여겨. 더 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정성을 좀 들이세요, 모든 것에. 뭔 말인지 이해돼? 공부하는 거 보면 거의 무슨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아. 혹시 뭐 숨겨둔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엄청난 재산 막 로또 당첨되고 막 이런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리가 없거든. 조바심이 전혀 없어 보여. 되게 뭔가 앞으로의 인생에 계획이 있고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 되게 여유로워. 나만 항상 뭔가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힘드니? 힘들면 근데 뭘 했는데 힘들지? 도대체 앉아서 수업 받는 거밖에 더 했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물어보는 거죠? 그쵸? 보면 이 however 이거 오늘 일찍 끝내는 건 무리네요. 이거 하면 끝나겠다. 하지만 이거 문장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intriguing 하면은 이 지문 읽으면서 지문이 떠오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triguing 하면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소라는 게 이 그림이 큰 힌트죠. 이 그림에서의 미소라는 게 해석이 되거든.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주어가 지금 this smile이야. 이러한 미소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느냐의 그러한 측면에서 이 그림에서의 미소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대. subjectivity, 주관성이라는 게 integral, 중요한 형용사라고 했죠. 필수적인 부분이랍니다. 모든 예술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가끔씩 where부터 무슨 가로 열면 돼? 알려줬잖아, 내가 자주 나온다고. 세모가로죠? 이게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다고 했죠. 그쵸? 한번 알려주고 다 기억하면은 내가 왜 있겠어요. 모모한 곳에서 혹은 점에서. 두 번째 뜻으로는 반면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다. 반면에. where이 반면에. 근데 어떠한 점에서? 가장 그럴 것 같이 그것이 가장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find가 내가 뭐라고 쓰인다고 했어. 그 영상 수업에서. find도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갖고 온다고 했죠. 목적어가 어디까지야? 어디에서 네모가로 닫으면 돼? 목적어 어디까지야? find에. 그쵸,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죠? 되냐? 보통 이러한 문장이면은 차라리 very difficult가 이쪽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절해요.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보어를 차라리 find 뒤쪽으로 끌어오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냐면 comprehensive,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있죠.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에서의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장 straightforward, 직접적인 그림에서조차도 그렇다네.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보제. 그 그림이 뭐냐면 모나리자 알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어떠한 누구도 오해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mistake는 동사죠? 오해하다. 이 그림이 한 여성의 초상화라는 걸 오해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도 그만큼은 알고 있긴 하잖아. 되냐? 그러므로 관람객들은 확신하지 못한다. 그 예술가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 갑자기 결론을 내니까 답은 4번에 들어가면 되고. 뭔 말인지 되냐? 하지만 그 미소라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관람객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예술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그래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발생해 못해? 못한다고. 대부분의 예술가와 그들의 관람객들 사이에. 뭐를 통해서? 예술, 언론은 여기서 only의 뜻이야. 그 예술만으로는. 이 지문 읽으니까 어떠한 지문 기억나? 얘 중요한 토픽이 뭐야 지금 8번 지문에서. 토픽은 뭐야? 주관성이죠. 무엇의 주관성? 예술에 대한 주관성이죠. 예술을 해석할 때 주관성이 끼어든다고. 무슨 지문 떠올라? 앞에서 했던 소년특강 지문에서. 몇 페이지? 찾아 얼른 그 지문. 떠오르는 게 있긴 해? 뭐예요? 뭐예요? 몇 페이지에 몇 번?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틀려도 되니까. 그쵸? 79페이지에 3번이죠. 79페이지에 3번이 어떤 내용이었어 얘들아? 어떤 내용이야? 79페이지에 3번? 얘도 토픽이 뭐였어? 한달의 의료를 토픽만 얘기해보자 일단. 토픽. 미술이라는 것도 미술이 뭐야? 일단 미술이죠. 예술이죠. 3번 지문의 토픽도 79페이지에 3번도. 예술이 뭐라는 거야? 일 1번이랑 3번이랑 우리 연결했었잖아. 78페이지에 1번이랑 79번에 3번이랑. 1번 지문의 토픽은 뭐였어? 과학이었죠. 과학이 뭐라는 거야? 사회적 활동.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peer, 또래에 의해서 검토받아야 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글이죠. 3번은 뭐였어? 예술이 3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주제문 치지 않았냐? 주제문만 읽어도 보이지 않아?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 반고우라는 고집불통인 예술가조차도 자신의 남동생의 피드백은 받았다고 하죠. 메디치 가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뭔 말인지 돼? 보면 그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문장 봐봐. 그 문장이 페인터들이 그 관람객으로 하여금 기대할 수 없대.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정확하게 똑같은 인지와 정서를 갖고. 왜 그래? 예술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주관성 때문이겠죠. 응? 그들의 창조품에 들어가는. 하지만 그들은 희망할 수는 있대요.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니까 이 79페이지의 3번 지문의 마지막 4줄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 게 93페이지에 8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93페이지에 8번 위에다가 79쪽에 3번이라고 써놓으세요. 79쪽에 3번.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제 수능 특강을 3주 남았고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진도 나간 부분만이라도 누적해서 어떻게 읽을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 뭔 말인지 이해돼? 복습해. 앞에부터 쫙 읽으면서. 그러면은 또 처음에 읽었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 3주 동안 얼마만큼의 분량을 정해가지고 누적해서 읽어볼 건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워드마스터 같은 단어장 같은 것도 상관없어. 워드마스터든지 수능특강 단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내가 2022 우리 직접 연계 교재 나가기 전까지 단어를 뭐 한 바퀴 두 바퀴는 돌리겠다. 계획을 갖고선 해. 내 선생님 수업 계획 알죠?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 내가 뭐 하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못해서 헐떡이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를 넘어서서 니네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화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 공부했던 걸 한번 돌려볼지를 고민하라고. 숙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늘어 실력이.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가서 너네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전부야. 3학년 1학기 때는 니네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내신 성적 받을 거고 3학년 2학기 때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니네가 갖고 있는 실력 페이스 잃지 않게 유지하는 거지 3학년 2학기 때는 실력 안 올라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3학년 2학기 때 되면 애들이 다 공부 안 하거든? 막 인명여고고 학익여고고 다 개판이야. 다 놀자판. 그래서 막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영부영 한단 말이야. 공부도 잘 안 돼. 3학년 2학기 때는 학원이 진짜 뭔가를 배우러 오는 곳이라기보단 내가 공부 안 할까봐 그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뭔가 엄청 대단하고 새롭고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기간이 아니야. 사실 다 어느 정도 대학은 정해졌다고 보면 되고. 뭔 말인지 알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뭐 전교 꼴찌다 전교 1등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처럼 공부할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변화가 가능하겠죠. 알잖아. 그 니네 편지 쓴 그때의 너네와 지금의 니네가 얼마나 달라져 있냐. 똑같아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조금 열심히 해서 나아져야죠. 어떠한 의미인지 알죠? 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서.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앞반에서는 얘기